나오지 않았나요? 아, 이거 홍일의 댄스 교실인가봐요. 오늘 춤 제대로 배우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콜라 먹다 만든 방송 증식 콜라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모지안이고요. 네, 이 바닥에 물을 책임지고 있는 콜라텍의 마홍일 대표입니다. 아, 대표님, 저 오늘 이 춤을 대표님한테 배웠어요. 오, 이거 이거 저희만 같이 해야 돼. 자,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시청자분들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못 춘다, 그죠? 저. 네, 자. 근데 저희 둘만 출 수 없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같이 오신. 자, 영웅전차도 네, 같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같이 치셔야 돼요. 갈게요. 다시. 자, 오른쪽부터. 노래 맞춰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대표님, 저 이렇게 자꾸 춤을 추니까요. 네. 돌고 싶어요, 대표님, 이렇게. 저 왜 돌까요, 대표님? 아, 네, 그만둬요. 네, 시장이 순환매장 제화로 돌고 있다고 통 멘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이 그렇게 도는데 왜 제 종목만 안 오르는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네, 그 증식 콜라텍의 이 노란 톡방에 증식 콜라텍 또는 참치와 갈치 증식 콜라텍 치고 들어오시면은 또 우리가 다 순환매 장사해서 가는 것들만 알려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정확하게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방송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주식 관련된 정보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댄스 춤추면서 돈도 버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종목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나요? 네, 바로 들어가죠. 자, 동목상 바로 들어갈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후.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띄워주세요. 자, 네, 으쌰으쌰님, 블루콤 6,870원 30% 얼마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우선 지금 이거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안 나오나요, 피디님? 자, 네. 아. 백 없는데. 저희 여기서 방송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블루콤에 대해서 좀 네.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좀 당황했는데 블루콤, 네. 음향 관련 생방송의 업체예요. 묘미입니다. 자, 음향 관련 업체입니다. 네. 블루콤. 자, 블루콤에 대해서 사실 네. 말씀드리자면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 사실 돈을 못 벌었거든요. 거의. 맞아요. 네, 거의 뭐 매출 볼게요. 매출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네. 매출 거의 못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많이 이익률이 높지 않은 거라서 2018년도에도 뭐 19억 정도 남았고 이제 19년도 18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시총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네. 여기서는 주요 제품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네. 뭐 휴대폰 음악용 부품, 네. 그러니까 이게 블루콤의 데시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약간 버드나 버즈나 이게 뭐, 아이팟 이거 있잖아요. 에어팟. 네. 네, 요거랑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데 좀 저가형인데 아주 싸진 않아요. 한 6만 원, 10만 원 요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런데 성능적인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로 해가지고 좀 많이 팔리고 이번에 또 미국에서 어느 정도 납품해서 판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올라가긴 하는데 우선 그런 게 있어요. 버즈나 숨차. 춤추면서 하느라, 에어팟이나 네. 이런 것들은 버즈나 에어팟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이죠. 프리미엄 그죠. 제품들은 좀 정가지고 사는 개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약간 가성비 제품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500원짜리를 1,300원 깎으려고 깎는데 약간 15만 원짜리는 14만 원 잘 안 깎는 거지.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심리 때문에 가성 어느 정도의 매출 대비 순수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가성비 제품이 뜨기보다는 사실 기존에 있는 에어팟이나 이제 버즈가 더 많은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무선 휴대폰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대려 프리미엄 제품들이 더 커질 것 같은. 어차피 이거 쓰면서 저거를 이런 프리미엄, 이런 음향 제품들은 계속 한 단씩 올라가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거 하면 굉장히 또 소장한다, 계속 오래 쓴다. 그쵸. 또 운동하면서 쓰거나, 라이딩 좋아하시잖아요. 라이딩 하면서 쓰거나, 이렇게 계속 쓰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조금 더 이런 거는 이왕 살 거 좀 더 비싸게 사서 오래 쓰자. 더 음향도 좋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게 있어서. 맞아. 그리고 호환이 돼서 훨씬 더 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블루콤이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늘려가기에는 좀 힘든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 버즈나 에어팟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굉장히 자꾸 업그레이드 제품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 기존 제품들의 또 가격 다운이 되고 그것들을 못 쫓아가는 블루콤의 데시벨 같은 제품들은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도 큰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이 나오자. 우선 나오고 사실 이렇게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된 거는 다 이제 매각을 하고 이런 휴대폰의 부속 멀티미디어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사실 휴대폰의 부품들, 카메라 부품들 그런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 있었죠. 우리가 추천했던 MC넥스. 네. 그때 프레드 캐스팅 할 때부터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MC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너튜브에 참치할지 치시면 또 나오는데 네. 참치할지 고액가 이렇게 네. 나오는데 우리가 ROE가 47까지 나와가지고 추천을 와 이거 제일 높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올해도 27이 나왔고요. 이게 한 3,000원대에 추천했는데 거의 4만 원이에요. 네. 나이스합니다. 그렇게 나이스. 가치 투자적으로 괜찮은 것들, 미래 전망성이 괜찮은 것들. MCX에 나오는 제품들은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모듈 이런 네. 것들에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선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루콤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제품 말고는 크게 미래 선장성적인 부분이 약하다. 에어팟이나 약간 버즈를 따라가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가격 경쟁력적으로도 크게 막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지금 나오시고 제가 MCX. 추천드리는 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나오세요. 사실 뭐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서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알아요? 블루콤. 카카오톡도 거의 네. 36만 원인가? 그러니까 오르다가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는 올라가다 갑자기 20, 30%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입니다. 그냥 내일 맞습니다. 나오세요. 네, 바로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오시고 뭐 MC넥스 외에 오늘 또 저희가 관심 종목 드릴 종목 많으니까요. 그걸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띄워주시죠. 네, 야호님이 EDGC 평단 13,000원, 비중 3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EDGC 어떻게 보세요? 저는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나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요새 이슈도 많고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순환매 장세에서 굉장히 핫한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네. 기술력은 정말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은 뭐 cfDNA 기반 액체 생긴 컨트롤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진단하는 거예요. 네. 진단하는 건데 여기에 그 세포 분열 핵 DNA 분석을 들어가면은 이게 제가 그러니까 DNA 세포 유리 DNA 기술 중에 암 1기에도 발견이 가능하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선은 여기 기업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잘 제휴를 맺어서 팔거나 약간 비즈니스적인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매출을 보면 나오는데요. 매출 자체가 볼게요. 2018년도에도 73억의 적자였고 2019년도에도 86억의 적자였어요. 네. 그리고 현재 이스펙트 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자, 뭐 학교에 가면은 연구과도 있지만 경영학과도 있고 회계학과도 네. 있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딜을 잘하고 무역을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술, 좋은 기술을 갖고 많은 의학 키트와 그리고 많은 영업과 많은 그런 제휴를 많이 맺어서 매출을 발생하고 기술 제휴를 통한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하는 성장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기술 플러스 그것까지 있어야 되는 돈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인데 왜 돈을 못 벌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네요. 그래서 아, 돈을 그러네. 못 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쁘지 않지만 이거 사실 그건 있어요. 제가 가치적인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엮인 부분으로 테마성으로 한번 빵 칠 수는 있죠. 그때 나오시고요. 아주 오랫동안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단타성이고 만일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서 어떤 종목을 갖고 간다면 그 추가적인 종목도 갖고 왔는데 네. 바디텍 매드 바디템 매드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 현재 2만 원인데 이거는 중화 항체 검사 키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이것도 비슷해요. 키트 항체 키트인데 네네네네.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슈에 대비해서 가격이 현재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은 꾸준히 비즈니스 잘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의 중화 항체 키트에 대한 뭔가 기대심까지 있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혹시나 최근에 이건 단타성으로 뭔가 빵빵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때 나오시고 좀 더 가치 투자를 길게 갖고 싶다면 바디텍 매드를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야호님이 질문을 주시자마자 바로 이 종목이 굉장히 오늘 급등을 했어요. 네, 급등했죠.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칠 수 있어요. 네. 차트적으로 고점 대비 나와서 거래량이 좋은 움직임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나오면 그때 이거 시즌처럼 가겠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시즌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온 다음에 그 돈으로 바디텍 매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증시 저희가 더 콜라텍.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것도 되게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저도 일단 기분이 좋아요. 볼륨업 좀 한번 칠까요, 대표님? 근데 바디텍 매드가 좀 더 네, 길게 봤을 때 바디텍 훨씬 매드가. 좋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려 진짜 주셨던 바이오주는 제가 네.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한테 알려도 드리죠. 왜냐하면 질문이 대부분 바이오라서. 맞아.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돈 잘 버느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건데, 맞습니다. 자, 기술을 갖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돈을 잘 못 벌면은 앞으로도 돈을 갑자기 잘 벌다? 네, 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는 좀 더 전망적인 있는 바디텍 매드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요건 지금 현재 시세가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딱 그러니까요. 먹고 나올 네.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오님 나오셨을지 궁금해요. 일단 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질문 주시자마자 빵 떠서 제가 파셨냐고 여쭤봤거든요. 방송 보시고 계신다면 단톡방이 어떻게 됐는지 즐겁게 투자하자고요. 알려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님, 현대로템 17,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말씀과 함께 본방 기대된다고 해주셨어요. 요거 차트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 현재 15,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7,000원이면 아마 저기 이제 윗골이 달았을 때 위에서 이제 묶이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현대로템 철도 철도 방위 플랜트 기업인데 약간 여기 철도 관련된 건데 여기서 지금 하나 갖고 있는 거 그거 알아요?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수주를 내릴 때 굉장히 가격을 후려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적자가 2018년도에 2천억 가까이 적자고 볼게요, 매출. 2029년도에는 거의 3천억이 좀 안 되게 적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적자가 나냐? 자, 그거는 그만큼 수주를 낼 때 저가 수주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막 이렇다고는 하는데 네. 아무튼 힘듭니다.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은 아니에요, 철도가. 하지만 여기서 대표가 무언가 이슈를 냈죠. 자, 여기서는 수소 전기 열차, 그러니까 수소 트랩에 대한 기술력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수소 열차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만들어도 큰 열차 수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모노레일 같은 거 모노레일 말씀하시는 같은 거죠? 작은 거밖에 아직은 수주를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또 완벽하게 다 수소 트랩으로 가기에는 무언가 지금 현재 너무 큰 약간 로댕? 약간 너무 생각 깊은 건데 그 사람의 생각인 거지 아직 시장은 그만큼 못 쫓아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현대로템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잘 다시다가 튀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다가 나이 한 2살 더 드실 수 있어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저는 말씀이신 아직 거죠? 수소 트랩 같은 경우는 수소 자동차도 지금 전기차에 늘리는 말이 많이 그러니까요. 많은데 수소 트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힘들지 않나. 그리고 현재 그런 철도가 사실 주요 일인데 네. 너무 많이 안 그러니까요. 나고 적자가 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런 기업 굳이 좋은 기업 많습니다. 진짜 지금 증시 콜라텍 치고 들어오시면은 네. 좋은 기업 많이 추천해드리고 이번 주에 전차는 종목 10%씩 두 번이야.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관심 종목 드리는 네. 게 결과치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콜라텍 치고 많이 들어오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빠르게 수남매 장세에서 좋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대응하시고 사실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이 약한 것들은 그냥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세요. 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좋은 주식들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돌았잖아요. 돈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구님이요. 이제 SL 13,600원 비중 25%라고 합니다. 요거 현재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차트 볼게요. 자, 네. 뭐 SL 종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라고는 알고 네, 있습니다. 램프, 샤시 뭐 이런 거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여기는 돈 진짜 잘 벌어요. 네. 최근에 매출 거의 볼게요. 100, 한 90억 좀 안 되게 7월 달에 자사주 매입도 했어요. 네. 사실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이 요즘에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RFHRC도 자사주 매입했던 기억 나시나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순환매 장세의 모습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매출이 좋고 그리고 순수익도 좋아요. 2018년도에도 한 250억 정도 벌었고 19년도에도 한 900억 좀 안 되게 벌었고 2020년도에도 예상치가 거의 700억이 좀 안 되는 네. 수준인데 아무튼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야?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굳이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요건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에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수주 라인들이 굉장히 빵빵하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순환매 장세이고 유동성 장세에서는 또 언제 수급이 또 많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홀딩 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물려 한 10% 가까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손절가 알려드릴까요? 손절가 물어볼까요? 라고 했는데 홀딩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박은희 보고 계신가요? 네, SL 종목 홀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름이 닉네임 되게 길어요. SK증권 우선 주중 너라도 수익 나게. 저도 이 종목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성에텍 종목 비중 20% 매수가 766원. 땡전주네요, 대표님. 요거 종목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지금 대성헬텍 같은 경우는 네. 뭐 딴 거 없어요. 이거 돈 계속 적자. 매출 볼게요. 네, 적자예요. 그냥 계속 적자인데 그럼요. 뭐 저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점 매수를 하는 것들, 이거 싸다고 샀다가는 더 물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싸다고 절대 사시는 분들은 뭐 추천하지 않고요. 대성헬텍 같은 경우는 사실 딱 하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기대 심리가 있는 게 지금 매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외국인 보유율을 봐보면 네. 45%가 차트 넘거든요. 볼게요. 네. 45%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동전주가 45%가 넘는 외국인 비중을 갖고 있지? 이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무언가 여기서 매각을 받는 사람이 어떤 전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빵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큰 거 가지 말고 한 비중 20% 좀 많아요. 10% 정도만 그냥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 자동차 멀티미디어 약간 그런 거죠. 뭐 도요타, 카오디오 이런 거 만드는 곳인데 뭐 미국 크라이슬러 뭐 현재 뭐 삼성, 현대 뭐 완전차에 이런 카오디오 많이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나쁘진 않은데 우선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는 매각 이슈가 어떻게 나오고 어디서 매각하고 어디서 그걸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거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약간 복권주니까 네. 그거는 비중을 좀 줄여서 한번 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래 대표님이 이 땡전주랑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주 별로 이렇게 홀딩하라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각에 대한 부분이 네, 있어요. 매각과. 최근에 마디프렌드 PC 디렉트 같은 경우도 제가 네. 한번 같이 이제 또 다른 데 추천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갑자기 마디프렌드에서 네. 매각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손가락 얹는다라고 하면서 돈을 막 때려 부으니까 최근에 40% 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먹으려면 먹어야죠. 뭐 주는 거 안 먹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고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건 뇌피셜이니까 그래도 아주 오피셜이 아닌 건 네, 아니니까 한 그쵸. 10% 정도만 가져가라. 또 10% 정리하고 조금만 갖고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또 외국인 비율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요. 건 또 앞으로의 가치 만약 이런 매각설 나오는데 외국인 비율이 그쵸. 20% 이하였으면 쳐다도 안 봤어요. 바로 잘라. 근데 45%는 뭔가 냄새가 나. 네, 저기 냄새가 미녀 나네요. 냄새가 나는데? 그러게요. 이제 종목 상담 마무리 해볼까요? 대표님 근데 이렇게 춤 추시는 게 네. 다이어트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죠? 제가 대표님 옆에서 약간 라인이 좋죠. 네. 춤추는 춤성이 네. 좋다고.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진짜 부럽다. 네. 아무튼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쳤고요. 저희 2부 해외 기업 브리핑과 함께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콘텐츠 제작 기업 유엠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수요일 증시 콜라텍에서는 매주 한 개씩 투자하면 좋은 해외 기업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외 기업 브리핑은요, 미국의 1등 원격 회의 프로그램입니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이라는 기업, 회사에서 원격 회의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 좀 낯이 익으실 텐데요. 화상 회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이 언택트 산업에 따라 최대 수혜를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에 따라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초반에 $70 선이었던 이 주가가 지금 현재 $261 선까지 4배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사실 원격 회의 프로그램은 이 줌 비디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의 행아웃,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또 시스코의 웹엑스, 애플의 페이스타임, 이렇게 굴지 대기업들이 원격 회의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줌 비디오가 1등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사실 페이스타임은 화상 회의를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구글의 행아웃은 기업용으로는 부적합하고요. 시스코의 웹엑스는 작은 학교나 기업이 쓰기에 비싸다는 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줌 비디오는 이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PC나 모바일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동시 접속자를 1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1000만 명에서 2억 명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매출 증대도 있었습니다. 3월 대비 6월의 매출도 굉장히 뛰었지만 6월에서 9월의 매출 증가 예상액도 2배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원격 회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 줌 비디오의 CEO가 중국계 미국인이라서 중국 편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줌 폭격이라고 불렸던 해킹 사태, 그리고 이 회원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보안 문제 등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CEO가 이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해외 기업 브리핑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오늘 댄스야. 약간 포레스트 느낌인데. 휴양림 걷는 느낌. 콜라텍 같지가 않아요. 네, 오늘 이제 미국 해외 기업에서 이제 줌 커뮤니케이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격 기업은 약간 알소프트나 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확 줄었어요. 왜요? 그
네, 그거는 이제 다른 경쟁사들에도 여러 가지 밀려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주가는 나쁘지 않으니까 네. 또 주가적인 부분 좀 한번 봐볼 수 있겠죠. 네, 준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수혜주, 최대 수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격 회의 관련, 언택트 관련 기업 좀 관심 있으시다면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 또 소개해드려야 할 분 있죠, 대표님. 네.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춤추고 가셨던 전찬남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웅 전찬남입니다. 먼저 심야 시간에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심야 시간에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유익한 자료 가지고 정말 방송 출연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오늘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채널 고정해주시고 다음 주 한 주도 증시 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또 추천 종목 굉장히 저번 주 추천 종목 스코어 어떻게 관심 됐죠? 종목. 관심 종목 되게 잘 올랐더라고요. 일단 동화성도 굉장히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저 유한양행도 있었고 대한약품도 꽤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 대한약품 지금 댄스. 뭐 네. 약간 그거죠. 그 현재 지금 보합권이니까 좀 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홀딩하고요. 유한양행은 막판에 좀 올려쳤어요. 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약간 기대심이나 순환매 장세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좋으니까 네. 계속적으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중간 실시간적인 대응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싶은 분은 노란 톡방에 증시 콜라텍 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또 눈여겨봤던 종목을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청명님이 부광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41,000원. 네, 네. 들어가신 거죠? 지금 이게 네. 41,000원 10% 오르듯이 계속 떨어지네요. 이거 좀 안타까워요, 대표님. 이거 아시잖아요, 제 네. 역사. 저도 이거 저점에 들어갔다가 46,000원까지 봤는데 안 팔고 41,000원 라인 전 팔고 나왔습니다.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강해서 이것도 조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사실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대표님 의견 어떠신가요? 팔라고 하실 거죠? 네, 나오세요. 네.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이런 고점에서 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봉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쌍봉에서 밀리는 부분은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도 거의 15%에서 7%대까지 그러니까요. 수익이 내려왔을 때 팔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안 팔았으면 본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고점에서 밀리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더라도 밀리면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나오고 다시 기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우실 거 알아요.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두 번째 코너죠. 국내 종목, 관심 종목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자, 우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그린 뉴딜 정책에서 네, 이렇게 뉴딜 정책. 네.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디지털 뉴딜 뭐 두 가지로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고요. 자, 종목명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괜찮은지 어머.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 한전에서 네. 계속 계량기 보면서 이거 체크할까요? 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것 그렇게 같은데. 안 하고 이제 아니에요? 네. ARMA 기술을 넣어서 이제 디지털로 다 체크가 가능한 걸로 바뀌고 있어요. 네. 이미 40%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60%가 남았어요. 자, 요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뭔가 수주가 나오겠죠. 그리고 디지털 뉴딜의 핵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네.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죠.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 네. 시티를 만드는데 거기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솔루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스마트 시티의 수혜주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요 기업 많이 궁금하시죠? 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아. 자, 그리고 현재 이야. 자. 노란톡방 욕하시는 거 아니죠? 야, 여러분, 네.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자, 노란톡방. 네. 디지콜라테 치고 들어오시면 좋고요. 최근에 모습도 좋았고요. 영업 적장을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꾸준히 계속 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세 가지가 됩니다.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 그리고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바이오 발전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AMI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전에서 AMI 기술을 가장 많이 발주를 줘서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유, 아니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네. 안 얘기해야 돼요? 다음 아유. 종목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매수가 매도가는 노란톡방에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누리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리텔레콤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10가지의 기업의 가치 분석에서도 거의 탑 수준이 나왔고요. 오. 최근의 모습도 좋고 현재 굉장히 고점 라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좋다. 구체적인 가격 라인과 그리고 손절 라인 그리고 1차, 2차, 3차, 2절 라인은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그 현재 그 디지털 루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현재 발주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추가적인 추가적인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요 종목은 이제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네. 노란톡방 증시 콜라텍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대표님 종목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전찬남님 또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전찬남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인사드렸던 영웅 전찬남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매주 좀 제가 전찬한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익 드리는 것도 우리 당연한 거지만은 수익이 아니라 우리가 손실 없이 즉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조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출연을 했는데 먼저 제가 지난주 7월 15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오늘 본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 화장품 지난주 7월 15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위 세 가지의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한국 화장품 관심 있게 보자고 7월 15일 밤 11시 30분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네, 저가 13,900원까지 찍고 한국 화장품이요. 바로 15,00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소 5%에서 7% 이상의 수익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거 지금 추천 당시에 7월 15일 방송 당시에 음봉인데 음봉에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했지만은 저는 그 지난 사례 중 주봉과 월봉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매수해도 된다. 직장인분들한테 이만한 종목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추천드렸고 바로 수익 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젠 제가 조금 진짜 말 그대로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즉 결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시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산보고서 같은 경우는 매년 3월마다 오는 즉 모든 상장사들이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소 상관없이 모든 상장사들이 그 즉 사업보고서를 내는 거고 이 사업보고서를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이게 이 회사가 사업을 계속 상장을 계속 존속해도 되는지 이거를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는 건데요. 8월 같은 경우는 반기보고서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8월 달에 즉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바로 반기보고서 시즌이 나오는 건데 개념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재무상태 및 사업 내용을 알리는 문서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개인 투자자가 상장사를 지속 투자해도 되는지 이 외부 회계 법인 통해서 감사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모지안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사고 아니고요. 네. 전찬이 심심해 보여서 왔습니다, 여러분. 반기 보고서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영향인가? 이게 뭔지보다는 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반기 보고서를 제대로 체크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많은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반토막이 날 수가 있고요. 또 모지안 씨의 계좌도 반토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지안 씨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 자, 거죠? 보시는 것처럼 나와주실래요? 공인회계사는 상장사의 재무제표 검토하고 이 상장사의 감사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적정 의견이나 비적정 의견의 의견 거절 그리고 한정 의견 그리고 부적정 의견 등을 통해서 상장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모지안 아나운서님께서 이게 반기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19년 기사입니다. 2019년 8월 기사고 반기보고서 마감, 코스닥사 의견 거절 속출, 네, 그리고 반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피 코스닥 상장사. 여기 하나 볼까요? 네, 반기보고서 제출해서 감사 의견 적정.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장 폐지 주의보라고 있죠. 한마디로 부적정이라든지 의견 거절, 한정 나오는 기업들은 한정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 종목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장중에 10%에서 최소 15%에서 20% 이상 하락 나오는 모습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날 또는 의견 거절이라든지 부적정이 나온다. 바로 거래 정지입니다.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뭐 지수 하락해서 뭐 거래 정지된 게 차라리 맘 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한마디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이거는 그냥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증시 콜라텍 체험방에 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반기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 진짜 안 좋은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은 그거를 기업이죠. 미리 알 수는 없나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솔직히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판단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마에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네, 어느 정도 그뭐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방송 이름 자체가 증시 콜라텍이잖아요. 네. 증시 콜라텍에서도 남자나 여자가 또 인기 있으려면은 보통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증시 콜라텍이라는 즉 이런 말 콜라텍이라는 이렇게 공간에서 진지하게 얘기하신다고요? 네. 콜라텍이라는 그런데, 것을 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안 되는 부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부류가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가 피해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나오네요. 크게 7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1위입니다. 동전주예요, 동전주. 즉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 중에서 굉장히 동전주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900원짜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900원짜리도 하시면 안 됩니다. 200원, 300원, 1000원 미만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동전주의 함정이라고 해가지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즉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가 보통 비싼 주식 보통 사지 않습니다. 왜냐? 3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만 원짜리 주식 사면은 최대 300주밖에 못 사니까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오히려 주식수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동전주를 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동전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기본 200억 미만입니다, 보통. 근데 200억 미만의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자, 2위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붙인 것처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런 관리 종목 같은 경우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뭐 워렌 버핏이 유명하지 않고 그냥 한낱 코 큰 미국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은 절대 하지 말자. 3위 한계주의 종목. 한마디로 공시를 번복하거나 또는 투자자들을 기만해서 거래소로부터 너는 조금 위험하다 해가지고 한계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4위 1년 사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2번 한 기업.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기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를 발행하고 돈을 꺼오는 형식으로 해서 경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바로 그 다음날 주가가 15%에서 20% 이상 하락합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영위 못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오고 신주를 발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자. 우리 전 사장님, 이렇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진짜 뭐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지요 이럴 수 있어요. 자, 노란 톡방에 증시 콜라텍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반기 보고서 지금 안 좋은 것들 뽑아가지고 리스트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실 거죠? 그게 오히려 낫겠네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씹어서 주면 난 더러우는데 약간 입 앞까지는 알아서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상패까지 가거나 또 저점 매시 핫다 하다가 크게 되는 경우가 크게 당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전찬 전문가님 우선 설명 쫙 듣고 그거를 감안한 안 좋은 종목도 반기문 위험 종목들을 딱 뽑아가지고 증시 콜라텍 우리 노란 톡방에서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계속 해주시죠.
방금 마홍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솔직히 이렇게 7가지로 좀 나눠서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 회사는 매수하지 마세요. 저 회사는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 회사 매수하지 마세요. 저 회사 매수하지 마세요 하면은 정말 뭐 초록색 창이죠. 거기 토론방이 난리가 납니다. 어느 전문가가 방송에서 기업을 욕했다고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7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이유가 있는 회사들은 매수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7가지 이유를 가지고 왔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전환사채 발행을 1년 사이 3번 이상 하거나 BW 사채 발행한 경우와 7위 오너 리스크죠. 주가 오르면 대주주가 지분 매도하는 회사.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동전주고요. 나머지 우리 절대 매수하면 안 돼야 되는 기업 리스트는 방금 마홍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주식 추천은 안 합니다. 이번 주에 주식 상품 추천은 안 하는데 해외 선물 상품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해외 선물 상품은 골드입니다.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일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결과 같은 경우는 손절도 되지 않고 청산도 되지 않고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주다 끝났는데 골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뉴스 계속 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값이 천정부지거든요. 절대 현재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 현재 금값 저는 매도 포지션, 즉 하락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포지션은 매도로 잡았습니다. 즉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진입 라인은 1870에서 186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청산 라인 1840, 2차 청산 라인 1820,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890 잡아가지고 우리 골드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골드는 이렇게 되는 상품이고요. 매수매도는 이거예요라고 하고 막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은데 대려 그냥 자 여기에 사시고 여기에 파세요라고 이렇게 전차님 해주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잡아드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담백하게 쉽고 여러분들 한번 해봤을 때 느낌이 진짜 다르죠. 이게 진짜 수익이 나는구나. 모의 투자부터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시드를 막 넣어서 하긴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냥 주식하면서 해외 선물 괜찮다니까 잠깐 해봐야지 하면서 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해외 선물 제일 유명합니다. 저희 완전 그거예요. 신보이기 때문에 거의 해외 선물 쪽은 그래도 국내 최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엑기스나 노하우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겠다라고 수익 낼 수 있는지 알고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도 밤에 심심하거나 또 이러저런 경제 TV 보면서 또 뭐 나스닥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보면서 걱정하면서 있으시는 분들 대려 해외 선물 한번 배워서 그런 것들로 같이 트레이딩을 이어져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하루에 딱 47분 20초만 하면 돼. 네, 50분도 하지 마세요. 47분 20초. 여러분의 시장은 소중해요. 그 정도만 딱 집중해서 한 9시에서 10시 사이 요 정도에 딱 하고 이제 우리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딱 하시면 좋으니까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노란 톡방에 어떻게 들어오죠? 노란 톡방에 증시 콜라텍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으세요. 들어오셔서 뭐 저희 인증사진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또 종목 이야기나 이런 것들 많이 또 해주시면 저희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선물 이야기.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선물로 이기는 투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살펴봐야 되겠죠. 이모티콘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최근장 굉장히 순환매 장세로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 왜 이렇게 안 올라? 근데 제가 추천하는 종목 왜 이렇게 올라? 최근에 또 그거 뭐야? 일신 바이오요? 바이오 말고. 네, 그럼요. 네, 일진 홀딩스. 마트. 일진. 일진 홀딩. 너무 그것도 이름 비슷하게 많아요. 네. 25% 수익 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말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랐다. RFHRC 같은 경우도 네. 거의 30% 가까이 수익 내고 나왔죠. 자, 굉장히 섹터적으로 그리고 전망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그런 기업들 지금 유한양행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한약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좀 길게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지금 익절 라인 같은 거 갑자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많잖아요. 네. 구강약품도 올라가다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많으니까 실시간 대응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요. 네. 제가 추천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건가요? 네, 이거에 대해 설명. 더전 비전이라는 건 아시나요? 네, 알죠. 네, 이 더전 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네. 그런데 여기랑 좀 비슷한 회사인데 재무 건전성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핀테크 B2B로는 국내 유일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에요. 핀테크 B2B. 이거 잘 이해 안 간다. B2B. 자, 그냥 어려운데요? 미래 전망치가 좋은 사업입니다. 쉽게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거는 너튜브에 마음을 쓰시면은 설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최근에 빨리 찍어서 올리죠, 우리. 네. 얼른 올려요. 저희 고액가에 하잖아요. 네, 그거. 고액가에 그죠?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데 자, 우선은 기업과 B2B의 여기에 이제 핀테크를 선점을 이미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뱅킹, 그러니까 기업과 뱅킹의 융합 SaaS 기반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죠?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선점을 했고 클라우드 제공하고 뭔가 미래 사업이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그런데 현재 이런 그러니까 이런 핀테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사실 이런 기술주나 이런 미래 가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이 많거든요. 근데 그쵸. 흑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오. 2018년도에도 55억 벌었고요. 번 게 매출액이 아니라 번 걸로만 전 치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도 93억 벌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113억 벌었어요. 굉장히 플렉스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치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굉장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 좋아요. 자, ROE 한번 쳐볼게요. ROE를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좋다고 치죠? 저희 뭐 20%는 진짜 높은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2018년도 ROE 55. 어머. 아니야, 55가 아니라 28. 28. 그리고 2019년도 ROE 24. 야. 2020년도 ROE도 거의 20에 육박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런 것도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진짜 워런 버핏도 와가지고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죠. 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종목 네, 지금 메스카라인. 실시간으로 방송 끝나자마자 1분 뒤에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메스카라인. 이미 네.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듣고 나서 내 기업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그쵸. 기업이에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거 가격도 막 고점을 갱신하고 있지 않아요. 더전 비전보다 사실 못 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관심 종목을 보고 있고, 요 종목은 제가 노란 톡방에 방송 끝나자마자 1분 안에 바로 올려주세요. 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죠. 그럼 지금 종목 얘기 안 하시는 네, 거죠? 정말 안할 거예요. 종목명은? 그러면 정말 출이나 노란 투자 톡방에 가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륨업, 네, 춤이나 서줄게 칠게요. 선사님도 같이 칠까요? 네. 노래가 좀 더. 우리 다음 주에 저희 EDM으로 다음 주에 가죠. EDM 틀겠습니다. EDM으로 약간 빵빵. 이 노래는 블루스 쳐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롤러, 롤러. 요새 자꾸 춤이 늘어요, 대표님. 그죠? 춤이 는 거예요? 는 거예요. 많이 자, 늘었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순환매장생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왜 안 올라? 또 내가 조금 먹고 판 거는 왜 이렇게 더 올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속상하고. 속상하고. 여러분은 맨날 속상하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놀면서 춤추고 뭐하고 하지만 수익률은 내가 국내 거의 상위권에서도 저 위에 높지 않나라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해외 선물 우리가 또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서비스로 언제 하고 있죠. 나올지 모르는 그런 하락장이나 그런 불안, 그러니까 뭔가 박스권이 좀 위에서 확 계속 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라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우리는 또 가져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이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기업 진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꾸 네. 잊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할까봐 걱정돼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뭐였죠, 대표님? 첫 번째 종목 왜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저 말할 수 있는데 우리텔레콤이요. 네. 말 안 하셨을까봐. 네.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노란 톡방에 톡방에 알려드리도록 들어오시면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핀테크 기업. 네, 최고의 핀테크 기업. 아마 이게 지금 이제 뭐 누지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 정책 그럼요. 정책 디지털 관련주로 뉴질에 굉장히 큰 게 네. 속해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 정책 위주로 오늘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노란톡방 오시면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선물로 이기는 투자하고 있잖아요. 많이 오셔서 같이 꽃길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길만 가자.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춤추면서 네. 끝내볼까요? 전사님 같이 춤을 춥죠, 너무 안 같이. 추요. 그러니까요. 전사님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다음 주부터 전사님. 전차남의 그러니까요. 약간 복장도 화려해질 EDM으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사님 보여주세요. 전사님 춤추고 계시는데 카메라가 안 넘어가네.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유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제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어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즐겁게 춤추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